너무나 엄청나게 큰 세계가 역사의 세계입니다. 태초의 시작부터 현재 일까지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 왔고, 이 움직임 전체가 바로 역사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우주의 역사라고도 하고, 그 안에 항성들, 행성들, 위성들의 역사가 있고, 생명체들의 역사도 있고, 인간의 역사가 있고, 유럽사, 중동사, 아시아사, 아프리카사, 한국사, 일본사, 여러 나라의 역사들이 있겠습니다. 이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쉽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역사적 상상력이 뛰어난 창조적 소수만이 이 세계에 초대되어 얘기를 제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해도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현재인이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생물체가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현대인간이라는 생명종이 바로 그들입니다. 저 하늘을 나는 새가 역사의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정어리떼들은 어떨까요? 땅밑을 기는 개미떼들은 역사를 알까요? 우리 인간들은 기러기와 정어리, 개미떼들에 비해 얼마나 더 우수할까요? 역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정말로 아주 정확한 스토리텔링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드라마들은 사실에 정말 부합되는 이야기들일까요?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와 곰은 동물 속에서 진짜로 안 싸우고 쑥과 마늘만 먹으며 기도하면서 지냈을까요? 우리나라 얘기는 신화로 받아들이면서 지중해 동쪽 레반트 지역 얘기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이 대별된다고 보통 얘기들을 했었지요. 이른바 이에치카의 역사 해석론과 랑케의 해석론입니다. 이에치카는 과거에 대해 실증주의적 사료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석은 각자 자기 마음속의 어떤 교의로 귀결되게 되므로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었지요. 그래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 끊임없는 대화록을 기록한 역사가의 영역이라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성을 가져도 여전히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랑케는 실증주의 역사관을 갖는 사람으로 최대한 실증적 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주관적 입장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객관적 사실 위주로만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가치 판단을 뒤로 하고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북한 군대가 새벽에 남한에 포를 쏘며 기습 공격하였다. 3일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함락되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순식간에 점령하였다. 미군과 유엔군이 전쟁에 참여했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인천이 회복되었다. 9월 28일에 서울이 미군과 유엔군에 의해 수복되어 다시 한국군에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팩트를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랑케는 팩트와 드라마를 분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두 학자의 논지 중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얘기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느낍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팩트 자체를 찾아야 하고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팩트가 잦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석은 하나로 통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 집 할아버지한테 땅 문서를 넘겼다더라 하더라도 지금 발견된 그 문서가 그때의 상황 전체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제로 뺏긴 건지 합의해서 넘긴 건지 아니면 불쌍해서 준 건지 문서가 법적으로 넘어갔다는 것 말고는 다른 정황이 없거든요. 이렇게 과거사를 정확히 기억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 각 국가 사이에도 역사 해석을 놓고 끊임없이 긴장이 형성되는 것이겠지요. 랑케이 사관은 르네상스도 더 진한 현대적인 사관이라 해야 맞습니다. 종교개혁도 지나고 근현대에 오면서 역사 해석을 골짝골짝 자기 마음대로들 하고 지배자 지배 국가 위주로만 하고 이런 풍토화에서 제대로 된 역사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성된 사관이었습니다. 역사를 승리한 자들의 것에서 역사를 그냥 인류의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의지가 엿보인다거나 할까요? 이러한 랑케와 같은 학자들 덕분에 고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었겠지요. 고고학도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된 학문 분야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질학도 발전하게 되고 생물학, 인류학, 비교 종교학, 건축학, 미술사학, 음악사학 등이 모두 기지개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총체적 탐구가 본격화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랑케의 방법론이 객관적 사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랑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랑케의 사관을 갖고 해석을 했는데도 여전히 서양 학자들로서는 서양적 편향성, 서양적 편견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백색 역사관, 백색 역사 해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하는 반성입니다. 서세 동점의 역사가 지난 200~300년간 인류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모든 표준은 서양, 유럽의 것으로 전부 대체되었습니다. 날짜를 세는 것은 서력기원, 즉 서양 달력으로 대체되었고 종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강요되었습니다. 의료도 서양 의료 체계가 정통이고 동양 의료 체계는 주술적이거나 미개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세계의 표준 도량형도 미터법처럼 모두 다 대부분 서양 표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서양의 눈으로 봐야 하고 서양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백색 신학, 백색 철학, 백색 역사학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색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종교적, 문화적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것과 백색주의와의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백색주의와 기독교주의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한두 마디로 정리하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일이라 해도 잘하신 일도 있고 잘못하신 일들도 있는데 몇 마디로 단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넌센스인 것처럼 국가의 일들이나 문명사적인 역사 진행들을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는 무식하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백색주의는 어떤 한 시대의 특징 정도로만 봐주면 됩니다. 제국주의적 경향이 있는데 힘센 사람이 챔피언 티를 내는 것을 어찌 맞겠습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해주면 될 것입니다.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는 백색주의 풍토 안에 있는 제국주의적 요소를 백인 신분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양계나 중동 회교도 이슬람교 사람이 지적했다면 서양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백색주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만드셨고 함과 샘과 야백족들로 세상에 퍼졌고 하는 등의 구약적 세계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는 여전히 틀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문명 충돌, 종교 충돌은 불가피한 것인가요? 아니면 백색주의에 대한 반발일까요? 회교도나 이슬람 사이에도 백색 계통이 많으니까 백색주의라 단정할 필요는 없겠고, 그러나 큰 흐름상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안티 기독교 세계인들 간의 문명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도 어찌 보면 가까우니까 싸운다는 논리에 부합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싸우면 제일 먼저 누구들하고 싸웠겠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동네부터 패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아예 먼 동네는 싸우러 갈 엄두도 못 냈겠지요. 그러다 보니 가까울수록 서로 원수지고 사는 법칙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서양적 힘이 동양에까지 뻗어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의 힘은 말 타고 이동하고 점령하고 하는 것이었고, 상대적으로 동양계는 일찍부터 농사짓고 정착해 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안정되고 풍성한데 싸우는 기술면에서는 귀마족들에게 밀린 것입니다. 이런 시각도 하나의 해석인데 유의 깊게 생각해 볼 사항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역사에 대한 총체적 인상기부터 각 나라별 갈등 기록들, 생명 역사들, 물질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한눈에 보는 어떤 느낌, 식견,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역사의 세계에 대한 공부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주사, 생명사, 인간사, 유럽사, 아프리카사, 아시아사, 한국사, 과학사나 의학사, 기술사, 문화사, 전쟁사 등 역사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재미가 있는 분야인지 느끼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